마치 여자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직업 상관없어. 어차피 어이가 없는데 또 워낙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니까 까기도 좀 뭐한 거야. 이거 까서 뭐해?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드디어 13기가 시작이 됐어요. 12기 보시면서 뭐 재미가 없다는 분도 많으셨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 13기 확실히 다들 특히 여자분들이 자기 표현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우선 숙소가 전통 한옥, 이런 게 좋더라.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안락하면 사실 전투력이 안 나오거든. 뭐 침대보단 온돌이지. 또 소파에만 누워있게 되고 이게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뭐 사람이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침대랑 소파가 너무 편안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한옥은 약간 개방 구조다 보니까 자유롭게 남자방 여자방을 드나들 수가 있잖아요. 저번처럼 어디 다녀오라면 초인종 누르고 인터폰 또 사정 얘기하고 당사자 찾고 또 물어보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좀 더 소통할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이런 오픈형 한옥이 좋아요. 사실 더 열악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누가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바로 튀어나가지. 뭐 따뜻하고 좋은 숙소에서 편한 소파에 누워있는데 누가 나가자 그러면 선뜻 되겠냐고.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솔로 애초에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긴 전쟁터예요. 첫 번째 영수님 딱 나왔는데 어디서 봤더라 하고 한 3초 생각했나?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 연락 뽕따. 그 향기가 나는 거야. 피부도 까무잡잡해서 약간 졸려 보이는 눈에 턱이 약간 도드라져 보여요. 이건 무조건 몸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 턱이면 몸이 좋아야 돼. 여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남자들 보면 다들 힘을 최대치까지 줘야 하니까 이 악물고 한다고요. 또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를 악문다고. 그냥 꽉 턱이 저렇게 사각턱이 되는 거야.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려면 팁을 하나 드리면요, 남자분들 무거운 거 들어서 힘줄 때 혀를 깨물면 돼. 혀가 뭐 깨문다고 막 잘라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역시나 영수님 몸이 좋아.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런가 그렇게 부티나는 얼굴은 아니다. 얼굴 낯빛 자체가 환하지가 않아. 뭔가 야근 막 끝내고 집에 온 느낌? 뭐 음악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런데 27살까지는 모쏠이었대요. 뭐 자기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래. 자기가 순해보란 얘기지. 계산적이지 않다. 이성을 볼 때 이것저것 재지 않는다. 막 밀당하고 그러지 않는다. 연애에 조금 서툴다. 이게 이어지나요? 어쨌든 이상형은 감성적이고 사람을 위할지 아는데 직업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 결국 뭐야? 자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체능은 아닌데 예체능 같은 감성이 있는 사람. 딱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야. 그런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직업이 나오죠. 우선 뭐야? 예체능은 아닌데 그런 감성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직업이 예체능 쪽은 아니라는 거잖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냥 일반 직장인 느낌이 나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을 찾고 또 희한한 게 자기 같은 얼굴을 찾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얼굴을 맨날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정이 드나 봐. 예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남자들 여자들한테 각각 이성 사진을 몇 장씩 나눠줘요. 누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80% 이상이 누굴 찍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쁘장하게 아니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성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말하는 게 뭐야?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생긴 것도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와 닮은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잖아. 사람 심리가 좀 그래요. 못생긴 남자도 그럼 자기처럼 생긴 여자한테 끌리냐? 그렇다니까. 못생긴 남자인데 살짝 뭔가 그 느낌 다르게 합성하고 약간만 포토샵하고 그러면 또 그 느낌이 나면서도 또 이뻐진다니까. 다음으로 영호님. 차에서 딱 내렸는데 뭔가 피부가 뽀얘. 차에서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나오셨는지 머리는 막 부스스하고 눈동자도 약간 풀려있고 어딘가 어설퍼. 근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조금 귀엽네. 그리고 딱 봐도 착해요. 말하는 것만 봐도 좀 착함이 보여. 뭘 먹을 때도 이렇게 오물오물 배려 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착함이 답답함으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 선하면서도 뭔가 센스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걱정인 건 같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맞춰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많은 사람 모이면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려고 뱉었는데 누군가랑 이렇게 말이 겹쳤어. 그럼 영호님은 말을 하다 말 것 같은 거야. 그게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거든. 그리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거고. 거기에 목소리도 마지막도 좀 기어 들어가게 좀 흐리는 편이고 또 작아 목소리가. 여러 사람 모이면 우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또 이런 분이 1대1로 조근조근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건 또 잘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개그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또 사전 인터뷰 때 갑자기 멜로디언을 막 챙겨와서 밑도 끝도 없는 연주를 막 하고 또 성대모사 한다고 일어나서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호감이 있는 분은 이런 모습이 귀여울 수는 있겠다.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가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호감이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보호해주고 싶게 만들고 또 귀엽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 뭐 못 망가지면 그게 더 두렵다, 이 말은 진짜 같아요. 뭔가 자신이 망가졌어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고 싶은 것 같아. 자신이 망가져서 남들을 즐겁게 하려는 것보다도 자신이 망가져서 뭔가 자신의 억눌렸던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다 뇌피셜인데 직업이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영혼이 좀 어디 나가 계셔. 정신이 없어 보여. 증권맨이나 고객을 좀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 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고요.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태연, 아이유를 닮은 귀염상이다. 외적인 거에 끌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솔직한 거지. 뭐 되도 않는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 좋다. 그리고는 가장 예쁜 여자를 고르고 인터뷰 때마다 뭐가 좋냐 물어보면 이쁘잖아요. 이건 그냥 이중적이고 약간의 가식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직업도 본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직업 봐야지. 단순히 직업이 좋고 연봉이 세고 그런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자신과 결이 맞는 직장인지, 그리고 직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냥 한량 같은 사람인지 진취적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현숙님인가? 보면 어때? 딱 봐도 여자 한량이잖아. 한량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다음 영식. 우직한 부산 사나이. 몸은 듬직한데 웃는 게 귀엽네. 뭔가 이목구비도 시원한데 그냥 마냥 큼직하기만 해.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웃을 때 순박한데 뭔가 그런 모습이 좀 뭐 빈구미? 그런 게 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지. 두꺼운 쌍꺼풀, 그리고 웃을 때 윗입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국가대표인데 뭔가 듬직해 보이면서도 인상 때문인지 좀 풍만해 보여. 이게 뭐냐면 보통 남자한테 이 풍만이라고는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도 딱 보면 인상이 어때요? 순하잖아. 착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을 찾아? 당연히 착한 여자분을 찾는 거예요. 자신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편이니까 상대에게도 그걸 받고 싶은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남자분들 다 착해. 뭐 개성 특집이 아니라 뭐 착한 남자, 약간 빈구미 특집 같기도 해요. 근데 착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결국 예쁜 여자만 골라. 이게 잘못은 아닌 게 일단 여자가 이뻐 보이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거든. 그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당연히 저 여자분은 어때? 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한두 번 실수를 해. 그게 실수로 보여? 저런 상황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합리화시켜 버린다고. 근데 안 이쁜 여자가 실수를 해. 그럼 한 번의 실수도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괜히 막 못되게 보이고 그런다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남자 본능인 걸 어떡해. 하지만 인상은 부드럽지만 뭔가 운동선수만의 그런 패기가 또 있어. 진정한 남자인 거예요. 진정성을 끝까지 보여준다면 그게 최선이지 않냐. 말이 참 멋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면 그건 내가 봤을 땐 좀 아니야. 처음부터 한 푼 찍어서 진정성 보이고 올인한다는 거 아니야. 낯설 좀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정답이야? 아니었잖아. 지금 살짝 뒤에 보니까 이분 찍은 분한테 여럿이 달라붙던 것 같던데, 그런데 수뇌부 밀어붙이기?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리뷰 보시는 분들 사실 반무당이잖아요. 딱 보이지 않아요? 여자분께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건 진정성이고 남이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권모술수는 싫다. 권모술수가 지금 뭐냐면 사랑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밀당도 하고 그런 걸 지금 권모술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영철님 깔끔해요. 뭔가 표정이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깔끔한 2대8 가르마에 부침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아 보이는데 나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거북하게 나서지도 않고 자연스럽네?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부끄럼도 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찌질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철님이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 난초 사업을 하시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개성 특집이잖아요. 여자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커리어가 있으실 테고 또 영철님은 쉬는 날도 없이 난초랑만 하루에 10시간 넘게 보낸다는 거잖아. 딱 그 말 듣자마자 아 이분 지금 결혼하러 나왔구나. 그 몇 기지 그 소 크게 키우시는 분 있었는데 아빠 사업 이어받아서 하시던 분 결국 여자분하고 여기서 잘 돼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헤어졌어요. 남남이 됐다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선은 결혼이라는 게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러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하거든요. 영철님이 그 정도로 튀어있는 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난초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남한테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돈을 트럭으로 버는데
이런 인생,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물론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제 기준으로는 이런 남자라면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여자분 성향 자체가 약간 순종적이면서도 뒷바라지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를까? 그런 성향의 분을 만나야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가족이니까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건데 자신만의 특출난 꿈이 있던 상태였다면 이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자신의 꿈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대부분 좋지는 않아요. 그런 내재되어 있던 우울감이 마음속에 쌓이다가 결국 주변 아내라든지 자녀에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선 다행히 영철님 관상이나 표정을 보면 그런 우울감은 없어 보였어요. 밝아 보였고 어쨌든 우선 대화 잘 통하고 연상도 좋다고 했어요. 역시나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힘들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멍하니 혼자 들어오면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도 누군가 있어서 밥도 차려주고 알콩달콩하면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다 이해가 돼요. 직업도 나이도 위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지. 마치 여자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직업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총지로 들어와야 되고 나이도 상관없어. 지금 결혼이 급하거든. 이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모든 걸 인정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나랑 결혼하려면 그냥 들어와야 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직장을 돈으로만 보면 뭐하러 그거에서 푼돈 벌어. 지금 난초 사업만 잘 이어가도 한 달에 몇 천은 버는데. 경제적 안정, 돈 걱정 없이 사는 대신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뭔가 상대를 보는 매력 포인트, 자신의 결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재력이라면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타지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지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남편이 센스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자상한 면도 탑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남편 입장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난 하루 종일 나가서 힘들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당연시 여기는 순간 이 결혼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철님이 그 정도의 사려 깊음을 가진 그런 분이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신도 힘들게 일하고 오면서도 아내에게 더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런 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철님 같은 분과 결혼을 하려는 여성분은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광수님 딱 걸어오시는데 걷는 것만 봐도 어때요? 딱 알겠잖아. 이분 뭔가 있는 분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직업이 굉장히 출중해야 그 밸런스가 좀 맞겠구나. 역시나 삼성전자 중에서도 꽤나 고연봉을 받는 인재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 안에서도 엘리트, 결국 도라에몽 중에서도 상도라에몽이다. 직업도 코딩인데 취미도 코딩. 하물며 데이트도 여자친구 앉아놓고 코딩 놀이를 한다. 사람의 잠재치가 100으로 동등하다고 봐볼게요. 지금 광수님은 모든 자신의 능력치 100을 다 여기에 쓴 거예요. 미친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에. 그러니까 어때? 100을 다 저기에 썼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또 보나마난 거지. 이쯤 되면 우리 PD님이 이런 인간의적인 모습보다는 이슈 메이킹 쪽으로 섭외를 하는 것 같아요. 흥행을 보장할 만한 뭔가 보험을 광수 쪽에다가 자꾸 들어놓는 것 같은데 그것도 깔게 있고 하면서 애정도 생기고 이해도 되고 그런 건데 이건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어이가 없는데 또 워낙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니까 까기도 좀 뭐한 거야. 이거 까서 뭐해? 그냥 이상한데 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전 PD님 잘못이라고 봐요. 2년 전에 모태솔로 탈출했다고 하던데 모태솔로 편에 나와도 이상할 것 같은데 이슈 메이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지난 12기 광수님처럼 이해는 안 가도 공감은 또 가고 그 안에서 인간미도 느껴지고 그런 거지. 이건 뭐 1도 공감이 안 되는 다른 세상 분을 지금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강력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건 좋은데 공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코딩에 빠져서 지금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PD님도 이런 강수님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뭐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였죠. 안경 벗는 모습은 어때요? 너무 설레요?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 심란하게 안 하려고 안경을 쓰고 다녀요. PD님 어떠냐고. 좋아요. 지금 PD님이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참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지금 여기 광수님이 지금 그래요. 그냥 그건 궁금해. 저분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속으로는 엄청 불안한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걸까? 여자에 대해서도 뭐 풍파를 겪은 여자가 좋다.
자기가 좀 아파봐야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이해한다. 사실 저런 말은 자기 성찰할 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고요. 저걸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빗대서 말하게 되면 저건 그냥 교수님 꼰대예요. 뭐 말이 많아서 교수님이라고 남들이 부른다고 하는데 외모도 교수님 같지만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자꾸 남한테 간섭을 하는 거야. 왈가왈부. 꼰대 기질이 다분하다는 거거든. 진한 기수 그분의 향기를 넘어서서 지금 처음 맡는 냄새가 나요. 광수님 저런 말을 할 때 앞에 데이트하고 있는 여자분 표정이 난 너무 궁금해. 놀랍겠지. 너무 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금 광수님이.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실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지. PD님이랑 알고 지내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요. 보니까 출연자분들도 뭐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더만 이 리뷰 보라고 뭐 진한 기수 현숙님도 그렇고 영식님도 그렇고 잘 봤다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제발 PD님 지인분들도 좀 이 영상 좀 PD께 좀 뿌려주세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광수님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거예요. 아예 보통 사람인 우리랑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천재인 삶도 사실 외로워. 자, 마지막으로 상철님 35살 피부도 좋고 동안이에요. 근데 이상하네. 남자 세 분, 영철님, 영식님, 그리고 상철님까지 이 윗입술이 다들 조금 도드라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남자다움이 좀 확 꺾여. 상철님은 전형적인 뭐다? 마기꾼이다. 마스크만 쓰면 아이돌 연예인인 거야.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약간 빈구미. 입술이 약간 처졌어. 우울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대신 결혼 준비도 다 되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보여. 사람도 착해 보이고. 근데 은근 말할 때나 여러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치를 조금 보더라고요. 그게 약간 자신에게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의 표현인 건데 직업도 좋고 뭐 인물도 괜찮으신데 입술이 내려가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를 볼 때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분, 배려가 배어있는 분을 원한다. 이 상철님도 배려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하는 분일수록 그 안에 자신도 배려받고 싶은 욕망이 큰 법이잖아요. 저는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러길 바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자기는 배려 안 하면서 자신만 알면서 상대에게만 배려를 강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철님은 비비크림 살짝 베이스 하고 오셨는데 확실히 사전 인터뷰 때 그 광나는 기름진 맨 얼굴보다는 비비로 이렇게 정돈된 피부 보니까 깔끔하긴 해요. 이게 사실 꽤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우선 남자분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외모만 놓고 보면 조금 하향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남자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다른 남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바로 뒤에 노래 나올 때 제 얼굴을 꾹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